우리나라 대중들이 군중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그룹,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단일 군중으로 된다 하는 것이 과거의 인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또 21세기의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 국민을 가지고 그 숫자와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결국은 아무리 커도 소규모다. 그러니 뭐 몇백, 몇천, 몇만에서 크면 100만, 200만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그룹으로 낱낱이 쪼개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과연 쪼개져 있으면 이렇게 정말 경계선이 있는 것인가? 물론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그룹에 갇혀 있다. 특히 이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여러분이 무슨 카카오 그 계정을 갖고 있다든지 뭐 다른 SNS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런 그룹들이 자기 그룹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중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아주 찐하게 팬덤 그룹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가령 요런 그 팬덤 그룹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종을 하는 소수를 두고 나머지는 말은 동조지만 사실은 추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적입니다. 다른 그룹은 뭐 가서 잡아먹으러 간다, 사냥 간다, 뭐 이 정도는 아니다 해도 그런 상태다. 이것이 어느 정도 뭐 부분에 따라서는 그 연령대별로 나뉘기도 하지만 팬덤 그룹의 이런 분화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그룹별로 다양한 그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좀 공통적으로 분류를 해보자고 하면은 정치색은 상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강하고 약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어떤 정치색, 가령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민주당 계열이다, 국민의힘 계열이다, 아니면은 그 노동당 같은 그런 이제 그쪽 계열이다. 이제 이렇게 정치색은 좀 더 큰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그 속에 요런 것들이 있다. 이제 구조가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그러면 정치색으로 큼직하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찐하게 팬덤별로 나뉠 수 있다. 근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공통점도 대략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지금 보면 아무튼 60세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좀 더 세밀히 나눠보면 50살, 50살 이상인 사람들은 일종의 그 B급 인간, 그 다른 여건 다 그만두고 자기들의 그 팬덤 일대를 뺀 나머지 50살 이상이면 이거는 만일 불분명한 상황에서 심판대에 딱 쓰면 유죄 판정을 받는다. 이런 군중 재판을 받으면. 그래서 50살 이상은 비난받는 대상, 욕먹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40살도 아닙니다. 30살 이하 이런 청년이나 연소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도움을 받는, 지지받는, 이게 이제 군중들만 그렇습니다. 군중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을 하니까 이 군중들만 그렇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가령 이런 겁니다. 돈과 도덕성 중에 무엇을 더 높이 평가하냐? 당연히 돈입니다. 돈과 건강 중에 무엇을 높이 평가하냐? 돈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돈과 생명 중에 무엇을 높이 평가하냐? 그것도 돈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온갖 덕목을 하나씩 갖다 놓고 돈하고 무엇을 더 값을 쳐줄 거냐 하면 다 돈이다라고 하는 게 이 팬덤 그룹에 들어있는 군중의 인식 상태다. 그들의 가치관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냥 야당, 여당,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밑바닥에 깔고 다시 조각조각 나뉘어 있다. 그래, 이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뭉쳐서 싸워줬으면 하는 게 정치권이고, 그냥 일반적인 정치권. 정치인들은 다시 이 팬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 한국인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거를 겪기 전에는 그래도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햇볕 아래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배경과 그 상대방과 전부가 눈에 들어오죠. 판단할 자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가령 아주 가느다란 가시로 찔러도 피가 나오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거를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모든 게 차단이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뭐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무슨 요일에는 가면 안 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집 밖에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전에 같으면 정부의 행정기관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걸 많이 양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게 아니고 백신을 갖고 있고 병원에 사람을 이송시킬 권한을 가진 정부 조직이 센 거다. 사실상 그 독재를 우리가 수긍을 한 겁니다. 그 지시에 따르는. 물론 이제 지금은 부당한 일이 있으면 소송도 하고 하면서 다투지만 아주 극심하다고 할 때 1, 2년 어땠습니까? 죽었다 하고 따랐죠. 행정기관이 탁 찍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다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전응화돼 버린다. 그걸 겪고 회복 기간을 우리가 거치지 못한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자립적으로 다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 없이 슬며시 약간 풀린 상태에서 아직도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역시 국민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편리하니까. 그런가 하면 이것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라든지 국민이 위험을 느끼고 그저 복종할 만한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부 조직, 정치 조직하고 손을 잡고 국민을 줄 세우고 통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외니까. 자, 이런 정치 풍토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사회생활, 사회성이라는 게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그 자주성, 사회성, 자유,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흐릿해진 겁니다. 그냥 먹고 살고 놀고 이러면 되는 거야. 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간의 단계에서 많이 이제 추락을 한 것이죠. 또 그렇게 추락을 계속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정당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잘못하면 다시 과거에 우리가 군주제라고 이야기하던 계급사회로 돌아갈 위험이 대단히 많은 시기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현명하게 이 코로나19로 인했던 멈춰있던 시간을 다 깨뜨리고 진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건너뛰면 또 우리에게는 정말 밝은 더 넓고 광활한 그런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터넷을 통한 간접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를 강하게 하던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걸 계속합니다. 한번 집에 들어앉아 있어 보니까 편하더라. 배송시켜갖고 사니까 편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심한 게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데는 아주 강력한 통제를 하고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다 지금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뭐 북한은 상관없겠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인터넷을 통한 간접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는 강제가 아닌데 각자가 이제 이렇게 나른해진 겁니다. 만사가 귀찮아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휴대폰 결국은 다 인터넷 기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진짜 그거하고 다른 가상현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좋아하고 또 싸우고 이러고 사는데 그 수단들을 봅시다. 문자. 그 문자에서 우리가 손으로 쓴 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영상 보여줄 때 손으로 쓰면 모든 글씨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니죠. 인터넷에서, 휴대폰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문자는 말하자면 상품화되어 있는 폰트, 그걸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문자, 간접적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녹음 한번 해서 재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주 보면서 내 귀로 1차적으로 내가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 겁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그래서 AI가 녹음해 놓은 거를 가지고도 저게 여자 목소리야 남자 목소리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본 따서 재생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동작을 보고 막 음식을 먹는 걸 본다고 하는데 그거 다 영상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인 것이죠. 실제 내 눈으로 내 앞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생거, 진짜 리얼리티 이런 거하고 자꾸 멀어지면서 이 기술적, 기계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우리 머리는 계속 접하고 그것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면 먹는 게 아닌 걸로 머리가 인식할 정도로 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는 아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머리는 자연보호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써서 없앨 수 있으면 쉽게 쓸 수 있으면 그쪽을 택하는 아주 효율적인 논리 회로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예 아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실제가 아닌 것으로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보낸다. 자기 몸에 관한 것만 실제인 경우가 참 많다. 사회성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우수성 중에 하나인데 학습 능력이 있다.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뇌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질의 차이는 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 보면 다들 야,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어벤져스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 보기에 무슨 근육을 키우고 또 영상을 그럴싸하게 찍고 하면은 굉장히 세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눈에 먼지 들어가면은 눈도 못 뜨고 눈물 흘립니다.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워낙 그 능력을 뛰어넘는 걸 보면서 즐기고 하도 보다 보면 그렇게 본인도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SNS 사회생활인데 하면서 그래도 인간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마치 게임하면서 자기 적군들 사살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막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터넷 지금 보면 아니 굳이 저런 상스럽고 험악한 글을 써서 될까?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서 남기면 스스로 뒤통수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일반 어린 학생들부터 고위 공무원들까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이 변했다고만 하기에는 너무 나빠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의 환경적인 거,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환경 자체가 바뀌었을 때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딱 털고 일어나는 그게 이제 현명한 건데 모두들 그 과정을 안 거쳤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하고 그 관계를 재설정하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 이해타산이 들어갔고 부정도 있었고 비과학적인 것도 있었고 또 피치 못할 부분도 있었다. 이 재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슬며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서 모든 국민의 그 사회적 관계가 왜곡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모두 골방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또 본인도 그게 이렇게 편해서 이렇게 생활을 의욕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부정하게 앉으면 좀 편하더라. 이러면 나중에 등이 굽듯이. 이제 이렇게 돼서 팬덤화가 됐고 정치화된 거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해지면서 갇혀있고 편협해지면 정치화가 아주 쉽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어떤가 하면은 스트레스는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끝장을 보자고 싸우는, 부딪히기만 하면 뭐 이런 모습들, 돈에 탐닉하고, 자, 이런 우리 한국인의 현상, 여기까지 왔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군중이 정치화되고 팬덤화되고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분노로 들끓고 있고 여기에 누구 하나가 던져지면 이거는 좋은 먹잇감이다. 저거 다 물어뜯자. 제각기 서로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물어뜯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보면 이슈마다 이러고들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요 작은 그룹의 우두머리는 그 작은 그룹을 염치불구하고 착취를 합니다. 근데 그게 팬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죠. 뭐 하나하나가 사이비 종교 집단 비슷한 것이라고 봐도 좋고, 하여간 뭐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100만 명, 이 속에 들어가 있는 50만 명, 뭐 2,000명, 자, 그걸 다 흩어놔 봅시다.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이 군중에 속하지 않는 개인으로 이걸 털어놓고, 왜냐하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잠잘 때, 이럴 때는 혼자 아닙니까? 자, 이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사라졌는가? 나라는 게 사라집니다. 항상 팬덤 그룹의 일원으로서 n분의 1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집단의 한 세포가 돼버리는 것이죠. 셀이라고 하죠. 집단의 세포.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공동체, 뭐 조그만 것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군중이 아닌 개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5,100만 국민을 생각할 때 그 국민은 원래 나, 당신, 그 사람, 이렇게 개인이 다 숫자를 헤아려서 전체 국민이 됩니다. 그 국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 세력 이외의 국민은 나머지가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팬덤 그룹 말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가 됩니다. 저 사람들. 그래서 국민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팬덤 그룹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타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인기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여기에 속해 있는 개인의 인생은 딴판입니다. 가령 조국 씨를, 아니면 윤석열 씨를, 문재인 씨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팬덤 그룹이 있다고 할 때, 그들 각자는 여러분 개인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바쳐도 좋다는 식으로 마치 자기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착시현상, 이런 데 빠져가지고 마냥 팬덤으로서 만족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뭐냐? 그리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전체 합으로서 우리나라, 공통된 한 나라라고 하는 조국이라는 것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던 건데 망각하고 있다. 그래, 이 한국 군중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때는 세상에 오물을 뿌리면서 윤석열을 위해서 오물을 뿌리는 건 정의다, 이러는 겁니다. 네가 왜 뿌리는데, 네가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래도 윤석열을 위한 것은 정의다. 뭐 이게 예를 든 겁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다 마찬가지죠. 남들하고 싸움질을 하면서 자기 아닌 특정인을 위해서 싸움질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네들의
지지하는 사람이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그건 맞다고 합니다. 온갖 해설을 붙여가면서. 이번에 둘러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 한남동 관저가 보인다고 해서 남산 전망대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용산으로 옮겨갔어? 2차원이 아니고 이미 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지면 됩니다. 그런데 한남동을 관저로 쓰겠다고 하면 내려다보는 거 감수하면 됩니다. 한남동 지붕에 밖에서 탐지가 안 되는 무슨 기술적인 그런 설치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들이 거기 없던 때와 지금 있게 된 때가 달라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라. 안 되는 것이죠.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거기에서 총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관저에서는 그걸 막는 그런 군대와 막는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건 과도한 횡포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물어보면 가령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여기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가치관. 그러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쪽은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퇴임한 문재인 씨가 그 대통령 재임 중에 김정은이한테서 받은 개 2마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개 키우는데 돈 든다. 보니까 개가 무슨 200 몇십만 원 개 2마리에 그래서 걔네들은 특별한 거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개 키우는 사람 두는데 한 200만 원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자기가 키워야지 개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걸 덧붙여서 매달 한 200 몇십만 원? 200 그거를 예산으로 배정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 정치 세력, 그쪽 정치 세력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드려야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개 2마리 키우는데 24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줄 그 정도의 그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냐? 본인의 삶은 아닌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신적 노예입니다. 이게 국민이 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를 했다. 보기에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정치적인 그쪽 세력에서는 그게 어떠냐. 문재인 씨에게 한 가지 더 하면 매달 1,400만 원인가 얼마를 그냥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그 정도는 드려야지. 더 못 드리는 게 가슴 아프다. 이게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 그 모임에 계속 쫓겨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기 생활비를 상당 부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그룹에 있다는 이유로 그룹 밖에 모두를 적대시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병입니다. 그래,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특이하게도 이 그룹에 있어서 각 그룹에 있어서 이 정치 세력 별로 나뉘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뉜 팬덤 그룹별로 옳고 그름이 다 다르고 선악이 다르고 심지어 어떤 용어 같은 게 있을 때 그 개념도 다릅니다. 한국어 어휘,
우리 한국말 그 낱말의 뜻도 다 다릅니다. 아주 이상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터져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 색에 따라서 금이 쫙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팬덤 그룹별로 산산이 깨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뭉쳐 있고. 자, 여기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 오는 여러분은 아마도 좀 그 보수 그룹에 속한 분들이 다수일 것이고 또 그 민주당 쪽 분들도 이제 좀 있을 텐데 뭐 어쨌든 댓글도 쓰고 소통도 하는 비율로 보면 보수 쪽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수 쪽에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느 팬덤의 리더 또 시사를 다루는 어느 팬덤 그룹의 리더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각 팬덤 그룹은 다 옳지 않다. 이 정치로 양쪽으로 나눠 있는 그 정치 파벌 이것도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곳은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만일 이렇게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하는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없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옳지 않다는 소리를 통 들을 수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 팬덤 그룹 하나하나가 다 옳게 됩니다. 나뉘어 있는 정치 그 진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진영에서 이 진영을 보면 옳고 이쪽 진영에서 이쪽 진영을 보면 옳게 됩니다. 모두가 옳게 됩니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세상이냐? 그 모두가 옳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A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하늘색 그룹을 봅시다. 자, 이게 옳다. 옳게 되죠.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없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틀렸다 소리를 못 듣게 됐다. 그러면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다른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이 모두가 다 틀린 게 됩니다. 모두 틀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색 팬덤 그룹은 옳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이 하늘색 그룹이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하늘색 그룹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지금 같은 사안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봅시다. 검은색 팬덤 그룹을 봅시다. 이것은 저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색과 다르게. 그런데 검은색 팬덤 그룹에서 보면 검은색 그룹이 옳습니다. 모두가 옳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황색이 옳습니다. 주황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러나 주황색은 옳습니다. 이게 동시에 성립돼 버린다. 모두는 다 다르게 생각한다. 모두는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한다. 모두는 다 자기 이외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의 양립 불가한 옳은 그룹이 생겨버린다. 이렇게의
양립 불가한 정답이 생겨버린다. 이런 세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뭐 국민이 5,100만이니까 1억까지는 안 가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집단주의에다가 독립성도 잃어버리고 실제는 보지 않고 항상 전해주는 말만 듣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팬덤 그룹만 옳고 세상이 다 틀렸고 이러면 잘못된 게 바로잡힐 일이 없죠. 잘못된 걸 자체를 모르죠. 세상 편할 겁니다. 지금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렸다. 그러니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늘 틀렸다 소리만 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사실은 이거 보면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틀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화됩니다. 조각조각 깨지고 분화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 이 팬덤 그룹이 뭐 정치 진영은 정치 진영대로 좀 힘센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빨아먹는 것이죠. 착취. 그렇게 하는데 발전이 있느냐? 기술 발전 항상 B급, C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손발로 하는 거 지금 뭐 첨단 산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옳고 그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조각조각 나뉘어갖고 세계 제1이 된다고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나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산산조각이 나면 끝은 뭡니까? 더 작게 깨지고 여기 팬덤 그룹이 지금은 강력한데 여기에서 반란도 일어나죠.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강력한 안티들이 생겨서 쫙 가루로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깨져서 없어지는 팬덤 그룹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한국 군중의 몰락을 낳을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계속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정치의 몰락으로 갈 것이고 심하게 보면 한국어도 이렇게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사라질 거다. 예측하는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도 사라질 거다. 북한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지금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를 찾고 나와 똑같이 존엄하고 그리고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너들이 5,100만이나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찾고 우리 조국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간다. 이렇게 코로나로 생긴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철학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